오늘은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전 시간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한번 하고 수업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 시간에는 우리 생물의 다양성에서 지구 곳곳에 다양한 생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2017년 현재까지 발견된 생물의 종류가 약 172만 종이고요. 또 지금까지 발견이 될 종은 1000만 종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우리는 분류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살펴보기 전에 생생 개념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자. 와, 엄마, 책이 이렇게 많은데 필요한 책을 어떻게 찾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네? 어째서요? 도서관에서는 공통점을 가진 책끼리 같은 주제로 묶어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이렇듯 도서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책을 분류해요. 생물을 분류할 때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제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에는 생물 고유의 특징, 즉 유전자, 몸의 구조, 광합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 광합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광합성을 하는 것에는 제비꽃, 선인장, 나무,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에는 개, 나비, 개구리, 펭귄, 버섯으로 나뉘어요.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면 알고 싶은 생물의 정보를 찾거나 생물이 다양해진 이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오늘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를 우리는 선생님 교과 개념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수업 PPT를 병행하면서 수업을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PPT 영상을 수업 PPT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예요. 그래서 분류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과 분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분류가 무엇인지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와 그리고 분류를 우리 경험적인 부분을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우리가 분류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분류하는 그 이유, 목적을 살펴볼 거고 또 분류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넘어올게요. 자, 교과서의 교과 개념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분류의 뜻과 생물 분류 기준을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면 가장 먼저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차림표죠.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집을 가면은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찾기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메뉴판, 차림표에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이 차림표가 얘기를 합니다. 참치김밥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맞추면 김밥 한 줄을 더 준대요. 자, 여러분들은 3초 이내에 찾을 수 있나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 영상을 찍으면서 선생님도 한번 찾아봤는데, 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다 읽으면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참치김밥을 3초 안에는 찾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쉽게 김밥의 종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열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본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랑 외식을 하는 경우에 또 차림표를 보게 되겠죠. 자, 그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기준을 정하고요. 기준에 따라 특징이 비슷한 음식끼리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차림표에서는 김밥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치김밥을 찾기가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좀 더 차림표를 만들 때는 알아보기 좋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려면 일단 분류라는 개념을 알아봐야 되는데, 자, 분류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무리지어 보는 것을 분류라고 한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리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무리지어, 그러니까 묶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선생님이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분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사전적인 정의는 다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분류, 어떻게 분류한다 라고 하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을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준을 세워볼게요. 키가 큰 친구들과 키가 작은 친구들의 집단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머리가 짧은 학생 그리고 머리가 긴 학생으로 이렇게 따로 우리가 무리지어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 안경을 쓴 친구들과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들로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선생님은 총 기준을 3개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지어 보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들 즉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에는요, 총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생물의 분류니까요, 당연히 생물의 고유의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이용이나 편의를 위해서 분류하는 기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인간의 이용이나 편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이용이나 편의는 어떤 기준이 될까요? 자, 이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간의 이용이나 편의를 기준으로 삼는 예를 살펴보면요, 먹을 수 있는지 여부, 약재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다음 생물들을 인간의 이용이나 편의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총 8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죠? 8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크게 2 집단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한 1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어느 정도 분류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먹을 수 있는 생물의 집단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의 집단으로 나뉘어졌네요. 그죠? 나뉘어졌어요. 자, 그쵸. 이렇게 하면은 고등어 먹을 수 있고 고사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벼, 닭 다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선인장이랑 거미, 민들레, 참새는 먹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요. 먹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친구는 자신의 분류하고는 결과가 다르대요. 나는 말이야.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참새도 먹을 수가 있고 민들레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 참새를 잡아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잡아먹으면 정말 큰일이 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참새도 잡아먹고 그랬었나 봐요. 자, 지금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참새를 잡지도 못할 뿐더러 참새를 잡아먹는 행위는 여러분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고등어를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고사리도 싫어해서 먹을 수 없는 생물로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서의 문제점은 당연히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류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분류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세요. 자, 생물 고유의 특징에는요, 몸의 구조. 자, 몸의 구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몸의 구조, 그리고 광합성의 여부, 그리고 유전자가 있대요. 자,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렇게 심도 깊게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차차 우리가 생물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유전자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유전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다소 힘들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개념은 크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 8개의 사진들, 동식물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요, 몸의 구조, 광합성 여부,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을 막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몸의 구조며 광합성의 여부며 유전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이 자료에서는 강합성을 하는 생물과 강합성을 하지 않는 생물들로 나누어졌죠. 자,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류할 때와 우리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할 때에는 굉장히 그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생물 고유의 특징은 분류하면 분류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결과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에 따라서 강합성을 하는 동식물들이 서로 다를 수는 없잖아. 선인장이어야지만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거고, 고사리, 벼, 민들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고등어가 여러분 강합성 하나요? 절대 못하죠. 강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강합성을 하는 그런 강합성을 해주는
광합성을 하는 기능을 가진 몸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아무튼 이렇게 광합성을 하지 않는 생물과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요, 이렇게 누구나 관계없이 결과가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를까? 아니죠. 동일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에 대한 가장 큰 개념들은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해보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넘길게요. 어이구. 자, 선생님이 모르고 눌렀는데, 자,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무리를 지어보는 것을 우리는 뭘 한다? 분류를 한다. 자, 분류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도 땡땡을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쵸? 여기선 기준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분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체계적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물들이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나타내는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화 계통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체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서 땡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자, 이 땡땡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얘들아? 이 빈칸에는? 자, 생물 다양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많았던 종들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당연한 소리겠죠. 자, 생물 분류 기준. 생물을 분류할 때는 땡땡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인간의 편의. 자, 뭐였지, 얘들아? 생물의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했으면 됐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3가지 정도에 썼었죠? 자, 몸의 구조나 광합성의 여부, 또 유전자.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번식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광합성의 여부,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과 하지 않는 생물, 이런 식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는 분류 기준은 생물 고유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을 선생님이 조금 더 자료를 조사를 해와서 그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생물 분류하는 과정이래요. 자, 첫 번째부터 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눈앞에 우리 아까 그림 8개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가장 첫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야? 그쵸? 먼저 생물 고유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찰해야겠죠. 그죠? 시각적으로 먼저 관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찰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각각의 동식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 가장 중요한 그 두 글자, 얘들아, 그게 뭘까? 바로 그거죠. 분류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죠? 분류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녀석들끼리 무리를 지어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을 지닌, 즉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집단들끼리, 생물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나누면 되겠죠. 자, 이제 해보기 활동을 할 텐데, 자, 우리 교과서 101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귀엽게 생긴 펭귄인가요, 얘네들? 펭귄처럼 생긴 가상 생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먼저 좀 읽어볼게요. 자, 가상 생물 가나다라 말을 관찰을 하여서 특징을 적고요. 특징 중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마의 가상생물들을 봤을 때 어떤 다른 점들,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자, 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101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들 먼저 적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번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넉넉하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모범 답안과 동일한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확실히 딱 봤을 때 더듬이 모양이 달랐던 것들이 보였을 거야. 그래서 가나다라 마 보면은 별 모양인 친구도 있고 공 모양인 녀석도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 모양을 보세요. 오리 입을 가진 녀석도 있고 넓적한 입을 가진 애들도 있고, 아니면 토끼 입처럼 생긴 애가 있고 입이 마치 원통처럼 생긴 녀석도 있네요. 자, 그리고 몸통의 줄무늬를 보세요. 몸통의 줄무늬. 자, 몸통을 보면은 줄무늬를 보이는 녀석도 있고, 또는 밀무늬, 아무 무늬가 없는 상태인 녀석도 있죠. 또 전무늬, 전박이처럼 보이는 애, 체크 무늬처럼 보이는 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듬이, 입, 몸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통해 분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봅시다. 자, 분류 기준을 정하고 가상생물 가나다라 마를 2개의 무리를 나누고 각 무리를 2개의 더 작은 무리로 나눈다 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먼저 나누시겠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5분을 줬기 때문에 이 또한 바로 답을 맞춰볼게요. 자, 공 모양 더듬이 그리고 별 모양 더듬이로 이렇게 크게 먼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은 무리로는 오리입과 원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 모양 더듬이로 분류하게 된다면 그 칸에는 나다, 그리고 분류 기준 오리입에는 가라, 그리고 그 외에 입 모양은 마가 되겠죠. 마. 자,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를 우리가 풀기 전에 선생님이 좀 적어온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우리 좀 필기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습 목표가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과 분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죠, 그죠? 근데 자, 목적을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1번만 나와 있지만 2번, 3번도 같이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2번부터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새로 발견한 생물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때 많은 시각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아직도 80%의 생물의 종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미래로 다가갈수록 새로운 종들,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이 될 텐데, 자, 그때마다 우리가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 틀이 있으면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무리인 녀석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했었죠. 하나의 집단으로 했었는데, 걔네들끼리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 A와 A가 같아, B와 B가 같아, C와 C가 같아. 근데 이 첫 번째 있던 녀석에서 D라는 새로운 특징이 발견이 됐네. 그러면 또 그 같은 무리에 있었던 녀석도 분명히 D라고 하는 특징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유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 분류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2번, 3번만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못 적은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그 유튜브 영상으로 주소를 쳐서 들어와서 한번 다시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 정도만 보고 다시 이제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생물을 뭐뭐하면, 그쵸, 분류하면
분류하면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생물을 분류할 때는 광합성 여부, 유전자 등 뭐죠? 생물 고유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이구. 자, 식물을 약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과학적인 생물 분류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얘들아, 우리가 분류하는 그 틀을 크게 두 개로 나뉘었었죠. 하나는 인위적인 방법과 하나는 생물 고유의 특징이야. 근데 여기서 약의 재료를 쓸 수 있다 없다로 분류하는 것을 보아 인위적인, 그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떤 단점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기준의 틀이 다르겠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102페이지를 보면요,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다양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어요.